안녕하세요. 출발 동시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올해 첫 쿼드러플 위칭데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날입니다. 현대 간밤에 미국장이 또 한 번의 강세장을 이어갔기 때문에 오늘 파생시장에서 외국인들의 흔들기가 나오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무려 7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가 랠리를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관심을 모았던 지난달 소매 판매 집계가 좋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받을 사탕이 미국발 훈풍에 좀 녹았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장 어떻게 끝났을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뉴욕 증시는 지표가 좋아서 소매 판매 호조 덕분에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7거래일째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약 16년, 17년 만에 가장 긴 랠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달 집계입니다. 소매 판매가 1.1% 증가하면서 5개월 내 가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심지어 마이너스가 나올 것도 대비를 했었는데 1.1% 증가세, 깜짝 증가세였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유럽 증시는 지표가 좋지 않으면서 혼조세로 또 끝나고 말았습니다. 전일 올랐던 영국이 빠지고 전일 내렸던 독일은 소폭 오르는 등 엎치락 뒤치락하는 유럽 증시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로존의 1월 산업 생산이 예상보다 좋지 못했는데요. 경기 침체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밤에 이제 첫날 있을 EU 정상회담 이틀 동안 총 열리게 될 텐데요. 앞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와 재정 긴축에 대한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우리 변수가 참 많은 이벤트 데이인데 어떤 대응책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해법을 좀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그에 앞서 출발 증시와이드 1부에서 준비한 코너부터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장 개장을 5분여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동시만기가 있든 금통위에서 금리 결정을 한 10시 이후에 하든 상관없이 나는 오늘 내가 수익 낼 만한 종목을 알고 싶다라시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더 많이 계실 것 같아서요. 시초가 공략주를 알아볼까 합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강정환 부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 시초가에 들어가지 하셨던 프로텍 12,000원까지 갔었는데 목표가 조금 미달했습니다만 또 종가상은 조금 보합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S부터 들어보죠. 네, 어제 프로텍 3% 정도는 상승한 것 같습니다. 시초가가 12,650원에 출발했는데요. 제가 죄송합니다. 12,500원까지 목표가를 제시해 드렸습니다. 프로텍 반도체 생산용 장비 전문 업체고요. 지난해 실적 대비해서 지금 저평가 매트가 있는 그런 종목이고 최근에 스타 쪽이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부품뿐만 아니라 엔터주, 또 게임주들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추세와 맞물려서 이 프로텍도 16,000원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그런 종목이고 최근에 주가 흐름 양호한 모습, 부정폭 패턴의 모습을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추세가 살아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한 목표가 11,500원까지는 계속적으로 보유 전략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게임주 가운데 하나라고 들었습니다. 최근에 보면 코스닥에서 게임주가 또 외국인 혹은 기관의 사랑을 받고 있는 매수 상위권에 많이들 좀 눈에 띄던데 오늘 어떤 게임 종목 사보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게임주, 게임기든 컴퓨터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준비한 종목은 JC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바닥권에서 좀 뭔가 바닥을 탈피하려고 하는 그런 수급적인 모습을 좀 보여서 오늘 준비를 했고요. JC는 그 온라인 게임의 개발과 퍼블리싱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중국 사업을 위해서 원달러 드림 홀딩스와 일본 사업을 위해서 JC 글로벌을 정수석 회사로 두고 있고요. 세계 게임 시장이나 국내 게임 시장은 그 20%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이고요. 온라인 게임은 아케이드 게임이나 PC 게임과는 다른 경기 변동에 민감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 비중이 JC가 90% 이상 차지하고 있고요. 역시 이런 상황들이 매우 유리한 위치에 처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를 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신규 모바일 출시 기대감입니다. 이번 달에 캐주얼 모바일 게임 1종과 이 동물 테마인
소셜 네트워크 게임 일종이 출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후에 2분기부터는 그 올해 초에 설립한 이 모바일 게임 개발센터에서 개발 중인 약 15종의 모바일 게임이 순차적으로 출시될 전망으로 좀 돼 있어서 그동안 그 JC의 룰더스카이를 제외하고는 흥행 모바일 게임 개발 경험이 없다는 그런 점이 리스크 요인입니다만 국내 최장수의 소셜 네트워크 게임인 룰더스카이를 운영하면서 쌓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 향후 출시될 그 소셜 네트워크 게임 개발과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이 룰더스카이와 이 프리스타일 등 이런 기존 게임의 트래픽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올해 매출은 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이 신규 모바일 출시로 인한 기존 게임의 매출 감소를 부분적으로 좀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 두 번째는 중국 로열티 매출 발생으로 인한 수익성 개선 기대감인데요. 이 내년 초에 그 프리스타일 풋볼과 이 프리스타일 2의 중국 상용화가 시작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현재 국내 프리스타일 풋볼의 매출액이 프리스타일의 1.5배 수준이고 T2CN을 통해서 서비스되고 있는 이 프리스타일의 4분기 중국 매출액이 15억 수준임을 좀 감안했을 때 중국 최대 게임 퍼블리셔죠. 이 테센트를 통해서 게임이 출시될 경우에는 이 분기당 약 40억에서 50억의 매출 발생이 가능할 것으로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 그 세계 천성을 통해서 중국에서 출시되는 이 프리스타일 2 또한 이 분기단 약 7억에서 8억의 매출액이 본격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중국 로얄티 매출은 대부분으로 좀 이익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이들 게임이 본격적으로 매출을 발생되는 내년도가 이 수익성의 대폭 턴어라운드가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은 그다지 좀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매출액 419억, 영업이익은 11억, 순이익은 18억으로 지난해 대비해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만 역시 그런 부분들이 주가의 상승 터닝을 좀 못한 그런 원인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2014년도 내년도에는 매출액 660억, 영업이익은 229억, 순이익은 240억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실적 기준으로 해서 현 주가 수준은 다소 높은 수준일 수 있겠습니다만 내년도 대비해서는 지금 PL 900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 게임에 대한 주가 탄력은 성장성과 또 신규 모바일 게임 출시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주가 상승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현 시점이 좀 바닥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기술적으로도 최근에 바닥권에서 거래가 좀 증가하면서 바닥권 탈피의 어떤 모색을 하는 그런 기술적인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 시가 공략주로 JC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 게임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무엇보다 이번 요 며칠 전이었죠. 월요일 날 대량의 거래를 동반하면서 한번 급등을 줬네요. 이제 바닥 탈피 이제 초입 국면이라면 얼마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오늘 시초가에 들어간다면요. 네, 오늘 시초가 좀 제시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8,500원과 19,000원 요 사이가 좀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제 종가 기준에서 한 10% 정도 이상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손절가는 11,500원 하회시에 손절을 좀 대응하시고요. JC가 일단 뭐 제가 볼 때는 올해 한 해 좀 저가 매수가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좀 보시고요. 계속적으로 그 주가 흐름 수급적인 부분 체크하면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더욱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시초가 공약주 JC 설명 강정환 부장님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3월 14일. 네, 오늘 긴장돼서 이거 종도 잘 안 쳐지네요. 목요일 우리장 개장했습니다. 왜냐하면 금통위하고 오늘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껴 있어서 기대 반 우려 반 오늘 진짜 긴장이 됩니다. 제가 매주 이제 이 시간 진행을 하는데도 오늘 무난한 만기가 예상된다라는 분석이 많아서 이 부분은 별로 좀 걱정이 안 되는데 오늘 금통위가 10시 지나면 결과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사실 이 부분이 더 신경이 씁니다. 환율 동향도 궁금하실 거고 오늘 또 삼성전자가 얼마에 출발했을지 코스피 코스닥 포함해서 출발 상황 분석에 도움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이명식 전문가님 그리고 로제스탁의 이상로 전문가님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코스피부터 분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은 또 올랐는데 요즘에 조금 상관없이 흘러가고 있는 코스피라 오늘 또 우리 자체적으로 변수가 많잖아요. 출발 상황부터 알려주시죠.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가 일단은 뭐 강보합권에서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일처럼 동일하게 옐로칩 종목군으로 조정 폭이 다소 심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일단 지켜볼 대목이고요. 일단은 그
코스피 지수의 경우는 약 한 2포인트 하락한 1997포인트 약세 국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금일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얼마나 장중에 나오는 프로그램 매물을 소화해내느냐에 따라서 2000포인트 중심의 안정적인 흐름이 전개될 수 있는 그런 그 모멘텀을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차, 포스코, 현대모비스, 삼성생명 등 시가총액 1위부터 약 10위권까지 혼조세가 장 출발부터 전개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국면에서 특징적 요소는 그 SK텔레콤이 일단은 그 1%대 넘는 상승 흐름이 출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연기금 쪽에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통신주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통신 관련주의 경우는 경기 방어주보다는 새로운 성장 모멘텀 관련주로서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겠고요. 계속해서 그 IT 섹터 옐로치 종목군에서는 여전히 LG전자, LG디스플레이 쪽에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금일도 LG디스플레이 소폭의 오름세로 출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전일 뭐 심리적으로 용산발 그러한 그 리스크로 인해서 우리금융, 삼성물산 등 그 금융주와 그 다음에 건설주 섹터의 경우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그 전문가들의 경우 일단은 뭐 큰 펀더멘탈 상에서 그 무리한 그러한 리스크는 아니라고 하니까요. 일단 단기 모멘텀 차원에서 일단 리스크는 불가피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반면에 여전히 그 삼성전기 최근 들어서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IT 섹터들 1분기보다는 2분기 목표치를 대거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그 신제품이 2분기부터 판매량이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IT 섹터의 경우는 1분기보다는 2분기 실적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목표가를 대거 상향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IT 섹터의 경우는 2분기까지 어닝 모멘텀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겠고요. 여전히 그 유통, 그 내수 관련주의 그러한 그 순환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 오늘도 장 출발부터 혼조 국면이 전개되는 그런 눈치 보기 장세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 코스피는 그냥 조용하게 시작을 하고 지금 소폭 마이너스권에서 2천을 밑돌고 있는데 일본 니케이는 0.8% 오르면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일 9거래일 만에 소폭 밀렸고 막판에 그리고 전일까지 이틀 연속 쉬고 곧바로 다시 기력을 되찾는 일본 니케이. 하지만 여전히 아직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래도 좀 우리 증시에서 자랑해 봄직한 아우 코스닥의 출발 상황은 어떨까요? 오늘 550선 돌파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인증샷이라도 한 개 남겨야 되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네. 551.39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지금 현재 550포인트를 돌파하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트적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 계속 갭상승이네요. 네, 맞습니다. 갭상승도 상당히 많았고요. 2009년도 초에 의해서 그때부터 상당히 박스권 흐름이 길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550포인트를 돌파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의미를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올라왔냐고 한번 보시면 일단은 갭 상승이 상당히 많았고 그만큼 가격 자체를 건너뛰면서 악성 매물을 탈피하는 모습이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올라오면서 가장 큰 매수의 주체는 바로 외국인이었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시점에서 포지션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셔야겠죠. 오늘 포지션 한번 같이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외국인은 매도세가 조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20억 가량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반면에 개인과 기관에서는 지금 매수세에 동참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에 14억 정도 개인의 매수 우위를 보이는 과정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옵션 만기일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550포인트를 돌파를 했는데요. 우리가 기쁨은 또 잠시 좀 접어두실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매수 주체 자체가 지금은 개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만큼 일단 우리가 550포인트의 지지 여부를 한 번 더 보시는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 전반적인 전략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은 오늘 어느 정도 우리가 물량 정리 관점에서 3분의 1 정도는 끌어주는 그런 물량 정리도 괜찮은 방법이 아니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조금 안전하게 가자는 의미가 조금 강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현재 시총 상위주들을 한번 같이 보시는 게 좋겠는데 서울 반도체가 지금 셀트리온의 공백을
잘 메우고 있죠. 그만큼 오늘도 1.4% 정도 상승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시총 상위주들의 모습이 상당히 좋은데요. 시총 상위주들의 모습이 좋다는 건 그만큼 시장 자체의 분위기 그리고 코스닥의 분위기를 우리가 그대로 느낄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SK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에도 강보합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에 지금 보합권 움직임이고요. 특히 한번 보시는 게 CJ 홈쇼핑 같은 경우에 또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강보합권 움직임이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유통주라든지 아니면 음식료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을 이끌어가는 힘 자체를 유통업종에서도 한 번쯤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마련되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오위즈 게임즈 같은 경우 0.5%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상승하는 모습 자체는 코스닥 오늘도 좋구나, 한 번 더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지만 좋은 것도 좋은 건데 이걸 또 수익으로 연결시키려면 오늘 같은 날 코스닥 종목들 한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해보면 어떨까? 이런 조언까지 주셨는데요. 오늘 특징적으로 어떤 테마라든가 종목이 특별히 강한 모습이 있는지 그 부분도 잠시 후에 대응책까지 챙겨드릴게요. 자, 이번에 외환시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지표도 좋았고 어제 규제 발언도 있었고 또 오늘 금통위 앞두고 외환시장 어떤 움직임일지요? 현대증권으로 가기 전에 IBK 투자증권 가볼까요? 김수만 연구원님 연결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개법 출발하면서 1,100원 선 위쪽에서 벌써 움직이네요. 현재 달러원 시장은 전일 대비 4.9원 상승한 1,102.3원에 장을 시작 중에 있습니다. 일단 간밤 글로벌 외환시장에서는 이탈리아 국채 입찰 실망감과 유로존 경제지표 악화로 인해서 미국 달러와 엔화 대비 유로화는 하락하였습니다. 유로화는 달러화에 대해 유로당 1.295달러를 기록하며 전일 대비 0.008달러 하락하였습니다. 엔달러는 96.13엔을 기록하며 전일 대비 0.05엔 상승하였습니다. 전일 시행된 이탈리아 국채 발행은 최근 정치적 불안을 반영하면서 72억 5천만 유로 규모의 발행 계획을 채우지 못한 69억 9천만 유로만 발행되었습니다. 또한 발행금리 역시 상승하면서 이탈리아 국채 만기가 집중된 다음 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유로존 경제지표 역시 부정적이었습니다. 유로존 1월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0.4% 감소하면서 예상치인 0.1% 감소를 상회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미국 2월 소매 판매 지수는 굉장히 좋았는데요. 1.1%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였고 최근에 달러화 강세를 지지하는 분위기를 연출하였습니다. 금일 국내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현호석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외환 규제 가능성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달러화 매수 심리가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주요국 대비 미 경제지표가 계속 양호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달러화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역시 1,100원대 노크를 다시 한번 시도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지금 역시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장중 발표되는 3월 금통위 결과에 따라서 변동성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깜짝 인하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만약 금리를 인하할 경우에는 달러원 환율이 1,100원 선 안착을 할 것으로 예상되나 동결 경우에는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으로 다시 한번 1,100원 선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달러원 환율 레인지는 1,093원에서 1,102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금통위 결과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 1,100원대 안착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란 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IBK 투자증권 김수만 연구원의 외환시장 얘기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올해 첫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은 1년에 4번밖에 없는데 오늘 2013년의 첫 번째 날입니다. 프로그램 매물이 많이 나와서 가뜩이나 시장에 힘이 없는데 코스피가 여기서 더 밀리면 어떡하나 라는 걱정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쪽 전문가, 파생 전문가를 저희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집중적으로 오늘 다뤄볼 얘기,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 대한 전망과 대처법인데요. 현대증권의 우리 공원배 연구원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물량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스프레드, 베이시스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이 순책장고 용어 자체도 조금 생소한데 결과를 먼저 좀 알려주시죠. 예, 결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우선 결론적으로 근본 동시 만기는 외국인의 경우는 대부분의 물량을 롤오버하는 작업, 즉 차익 물량을 이월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이 가능성이 유력한 반면에 금융투자 증권의 경우는 제한적인 규모 내에서 차익 물량이 청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꾸준하게 지속되었던 바스켓 수요를 대표하는 비차익 매수세 유입의 강도가 둔화가 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금일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 이를 상쇄시켜줄 바스켓 수요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 매도 소폭 우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 만기 프로그램 수급은 소폭 매도 우위이지만 제한적인 규모 내에서 차익 물량이 청산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수 충격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전반적인 이제 만기 상황을 그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만기는 순차익 잔고가 4.9조 원으로 지난 만기 대비해서 1.2조 원 가량이나 증가한 상태고요. 비교적 부담스러운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순차익 잔고가 큰 폭 증가했던 원인은 2월 만기 이후 선물 외국인의 스탠스가 순매수 기조로 전환되면서 시장 베이시스의 강세를 유발했고요. 또한 프로그램 매수세 유입이라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근본 만기에 가장 체크해야 할 두 가지 상황은요. 스프레드 수준과 베이시스 수준이 될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스프레드는 최근 5개년 동안 가장 고평가되는 상태고요. 물론 이론가 대비도 17% 이상 고평가된 상황으로 외국인의 경우는 롤오버가 매우 유력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나타난 선물 외국인의 매도세에도 아직까지는 선물 외국인의 누적 포지션이 큰 틀에서는 훼손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금일 시장 베이시스의 하락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동시 만기인 금일을 기점으로 이론 베이시스는 0으로 수렴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시장 베이시스의 동반 하락 역시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지만 돌발 매크로와 외부 정치적 이슈를 중립으로 가정한다면 외국인의 청산을 유발할 만큼의 베이시스 급락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스프레드와 베이시스가 어느 정도까지만 버텨주면 그나마 안심권입니까? 그리고 금융투자 쪽에서는 외국인을 롤오버 하더라도 충분히 청산 물량을 내놓을 수 있다라고 처음에 얘기하셨는데 그 물량은 지금 예상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신지요? 예, 일단 예상 매물을 먼저 판단을 해보면요. 네. 지난해 연말 배당을 겨냥하여 유입된 차익 자금은 2월 옵션 만기 전까지 대부분 청산이 완료가 되었고요. 지난 2월 만기 이후 새롭게 유입된 신규 차익 매수 물량인 외국인 6,700억 원 그리고 금융투자 3,800억 원 가량이 이번 만기에 직접적인 경계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프레드 고평가로 외국인의 경우는 롤오버가 유력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현재 스프레드는 1.85포인트 수준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이 수준에서 한 1.65포인트 이상까지만 된다면 별 문제 없이 외국인의 롤오버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반면 베이시스의 경우에는 지금 또 백어데이션을 보이고 있는데요. 마이너스 0.4포인트 이전까지만 지켜준다면 역시 금일은 제한적인 규모 내에서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일 투자 전략으로 말씀드리면요. 금융투자의 차익 물량의 일부가 청산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코스피 200 대형주에 대한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만기에 민감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코스피 대형주 종목군에 대한 악재 발생 가능성이 남아있어 최근 코스피 대비 상대적 강세를 보이고 있는 코스닥 개별 종목 위주의 트레이딩이 단기적으로 유효해 보이는 시점이며 금일 차익 물량의 출회로 지수 조정 시에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투자 호흡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뭔가 수익 내실 분들은 오늘은 코스피가 불리할 수밖에 없지만 좀 중장기로는 오히려 코스피는 조정 시 매수의 관점일 수 있고 단기라면 역시 강한 코스닥의 매매가 더 낫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올해차 쿼드러플 미팅데이 매도 우위는 소폭 정도만 나올 것 같다라는 이유와 전망 감사합니다. 현대증권의 공원배 연구원님 도움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른바 주식 고수들의 작전 타임 갖겠습니다. 주식 고수는 이렇게 뉴스에서 많이 막 걱정이 많다 이렇게 떠드는 날 얼마나 또 냉정하게 주식을 바라보고 있을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오늘은요 주식회사 알파라이징 스탁의 정재훈 실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동시만기에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을까요? 어떻게 실전에서 매매해야 합니까?
예, 일단 오늘 2013년도 시장의 첫 번째 동시만기일입니다.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별로 신경 쓰지는 않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최근에 코스피 시장이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뭐 실적적인 부분들이 가장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디커플링이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포인트를 좀 맞춰보게 된다면 중소형 섹터가 여전히 좀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지금 현재 신고가의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수급적인 부분들을 볼 수밖에 없는 구도인데요. 일단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거래소 수급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 기관 쪽에서도 최근 들어서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월 달부터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규모가 상당히 좀 공격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27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기관 쪽에서는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수급이 좋은 코스닥 쪽 섹터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단 코스닥 종목군들 위주로 좀 대응을 하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거래소 쪽 시장보다는 코스닥 쪽이 일단 실적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들도 좀 좋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한 부담도 일단 좀 줄어들겠죠. 대형 섹터보단.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 쪽에 위주로 좀 종목군들을 접근을 하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종목적인 부분들을 빼놓지 못하겠는데요. 일단 최근에 IT 부품 섹터와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라고 좀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순환매 관점으로 종목 또는 섹터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종목의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IT 부품 섹터 중에서도 PCB 쪽에서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종목군들이 올랐는데 유난히 오르지 못한 종목이 있습니다. 액트라는 기업인데요. 액트 마찬가지로 뭐 PCB 업체입니다. PCB 업체인데 지금 현재 이 액트가 많이 못 올라간 이유 같은 경우라면 뭐 실적이 안 좋아서라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는 상황들입니다. 실적도 나와주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단지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LG향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실적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IT 부품 PCB 쪽의 섹터별로만 보더라도 뭐 인터플렉스라든가 플렉스컴, 이녹스 이런 종목군들보다도 현재 주가 수준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실적을 기반으로 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라면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적인 흐름들을 보더라도 지금 현재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작년에 4,800원대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꾸준하게 좀 밀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충분하게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최근 들어서는 61선을 돌파한 이후에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가총액이 좀 작은 부분들이지만은요. 일단 실적이 좋은 부분들 그리고 LG향의 비중이 80% 가까이 됐었는데요. 이제 점차적으로 삼성향에 대한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좀 증가가 될 부분을 포인트로 좀 맞춰놓고 보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액트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강보권역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정고점을 돌파 시도가 좀 나와주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일단 매수 포인트는 4,080원에서 4,000원권역까지는 충분히 매수 포인트를 잡아봐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표가는 일단 정고점 최고가 부분이죠. 4,8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설정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좀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3,750원이 이탈되는 흐름들, 즉 61선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추세가 깨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이 라인대가 있으면 손절로 좀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다음 한 종목은 듀억스라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바이오 제약 쪽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의료 장비나 기기 쪽에 있는 종목군들도 점차적으로 좀 순환매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듀억스 같은 경우도 의료 영상기기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고요. 또 한 부분들을 따져보게 된다면 산업용 카메라를 제조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우선적으로는 과거에는 의료 영상기기가 그 아날로그 방식이나 필름 방식으로 일단 됐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작년이었죠. 듀억스가
디지털 방식의 기기를, 영상기기를 개발하면서 그 매출 비중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산업용 카메라를 제조하는 그런 업체인데요. 최근에 LG 쪽에서 아몰레드에 대한 투자를 증가를 했습니다. 7천억 정도의 투자 발표를 했는데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도 아마 투자를 단행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산업용 카메라를 제조하는 뷰역스에게도 매출 증가 부분들은 분명히 따른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가격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뭐 충분히 매수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의료 기기 쪽이나 이런 부분들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뷰역스는 상당히 좀 그 기술력이 갖춘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U 쪽이라든가 미국의 FDA 쪽에서도 승인을 받은 그런 장비다, 업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강소기업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적으로 이 뷰역스라는 기업은 수급이 상당히 좀 괜찮은 그런 기업입니다. 일단 연기금 쪽에서도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도 일단 5거래를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투신 쪽에서의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일단 증권사 쪽에서의 그 포트폴리오를 현재 구성을 하고 있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얼추 이 부분들은 마무리가 됐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전략은 지금 현재 2만원 권역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2만원 이하 권역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9,000원 정도 때까지는 분할 매수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 마찬가지로 전고점까지 잡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23,000원 정도 때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8,500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손절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시만기 신경 쓰지 말고 코스피보다 코스닥에 있는 종목에 더 집중하자 라시면서 오늘 종목 2개 주셨네요. 액트와 뷰웍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알파라이징 스탁 정지훈 실장님의 작전 타임 들어보실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 첫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 걸려있고 1시간 정도도 안 남았을 것 같습니다. 역대적으로 보면은 한 10시 한 15분 정도, 10분 넘어서면 금통위 결과가 속보로 휴대폰에 도착을 하더라고요. 지금 9시 24분인데 베이시스는 상당히 좀 괜찮은 그런 모습이고요. 아직까지 시장은 좀 조용합니다. 원래 만기는 이제 마지막 10분이 중요한데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의 어떤 특징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종목군이 있는지 그 부분 좀 상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에 용산, 디폴트 관련된 종목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어제여서 오늘 특히 롯데관광개발은 또 하한가.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관련 산업, 은행이라든가 건설 쪽으로 미치는 파급 효과는 현재 미미하고요. 2대 주주인 롯데관광개발이 이틀째 하한가에 진입을 했는데요. 롯데관광개발의 그 재무제표를 보니까 매출액은 뭐 최근 한 3년 동안 300억에서 400억에 정체되어 있는데 2대 주주로서 지분 참여한 금액이 1,500억 원입니다. 유보율은 1000%가 넘지만은 최근 3년 동안 단기순이익의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만큼 일단은 본 사업에 영위하는 그러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맞겠고요. 일단은 그 관련 여파로서 삼성물산의 경우에는 약 한 1,400억 정도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전일과 금일 이러한 단기 충격은 마무리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건설 섹터의 경우 GS건설, 현대산업개발이 각각 한 200억 손실이 예상되는데 금일 뭐 조정폭은 미미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또 대송충당금에 대한 증가 우려감 이로 인해서 그 은행주 섹터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많은데 대부분 일부 그 은행주들의 경우 손실 부담 금액이 한 200억 원 내로 충분히 그 감내할 만한 수준에 놓여 있기 때문에 금일도 뭐 신한지주를 비롯해서 뭐 KB금융, 기타 은행주들의 경우 약보합권에서 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국면에서는 일단 롯데관광개발 외에는 파급 효과가 전 그 은행이라든가 건설 쪽으로 파급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이 최근에 시총 그 순서로도 굉장히 좀 점프를 많이 했던 차바이오엔도 오늘 역시 강하고 휴대폰 관련주도 오늘 계속해서 신고가 또 엔터주도 오늘 좀 약간 등락은 엇갈리면 전체적으로 추세는 좋은 것 같습니다. 차례로 좀 살펴주시죠.
네, 일단 뭐 차바이오엔처럼 어느 정도 헬스케어주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 자체가 지금 현재 코스닥을 이끌고 있다고 네.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지금 셀트리온의 부재 자체를 지금 다른 여타의 바이오 제약주들이 메꿔주는 모습이 긍정적이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그만큼 미국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똑같고 헬스케어라든지 아니면 그런 쪽에 대해서 정책적인 변화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병원 시설을 더 늘린다든지 아니면 바이오 연구 개발을 좀 더 하는 분야가 좀 더 지금 각광받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수급의 공통적인 좀 특징이 있는데 바로 기관의 매수세죠. 그만큼 지금은 기대감이 좀 더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지금 시세 초월 국면에 좀 나타나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코스닥의 오늘 포인트에서 다시 한 번 더 차바이오형이나 아니면 바이오 제약주가 그리고 헬스케어주들이 오늘 상승세를 좀 이룩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550포인트를 이때까지 뚫지 못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상승세의 뒷면에는 바로 바이오 제약주가 그만큼 또 활약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좀 올라올 수 있었고요. 그런 분위기를 한번 보신다면 바이오 제약주 그리고 헬스케어 여전히 지금은 기대감이지만 지금 정부 오바마 재선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 정책도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도 계속적으로 이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식으로 조금 더 깊숙하게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네. 휴대폰 업체들 중에서도 오늘 세코닉스나 아니면 자아전자 이런 쪽의 종목군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세코닉스라든지 아니면 자아전자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파트론이었죠. 이런 종목들 군들의 공통점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회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품들 중에서 왜 카메라 모듈이 많이 오를까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네. 다른 어떤 종목군 뭐 PCB, FPCB보다 이쪽 왜 카메라가 더 셀까? 예. 네. 일단 그거를 지금부터 말씀 좀 네. 드리겠습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IT 전기전자 그리고 스마트폰의 부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메모리 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메모리 칩을 생각을 해본다면 휴대폰용 메모리는 지금 우리나라 말고도 대만이 상당히 경쟁 업체들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런 나머지 FPCB라든지 아니면 PCB 업체들을 보시더라도 하웨이를 비롯해서 이런 분야에 지금 기술력이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중국 쪽에서도 진출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부품이 들어가는 것을 보시더라도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께 90%가 넘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LG전자나 삼성전자는 당연히 우리나라 제품이 들어가겠지만 다른 쪽의 여타를 봤을 때는 당연히 카메라는 수출할 수 있겠지만 다른 부품들은 자기 나라 거를 많이 쓴다는 거죠. 그만큼 네. 분위기 자체가 AP 프로세스라고 하는데요. 그런 분야도 지금 같은 경우 원래 미국 거를 상당히 많이 썼었죠. 하지만 우리나라가 또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AP 분야에 대해서도 지금 달려가고 있는 입장이고 그런 모습을 보신다면 휴대폰 부품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 갤럭시 S4가 나오니까 이것도 곧 가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그만큼 아시아 여러 개 나라 그리고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지금부터는 대만까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입장에서 네.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런 분야에서 본다면 카메라 모듈이 이렇게 달려가는 입장 그만큼 렌즈 분야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뛰어나구나 여기에서도 추가적으로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대만이 따라올 때까지는 향후 1년이나 2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리겠다는 생각을 꼭 하시고요. 그래서 꼭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스마트폰 부품 중에서는 그래도 IT 그 부품 중에서는 지금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아니면 AP 프로세서를 만드는 회사를 좀 더 보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엔터주 쪽은 조금 더 여쭤보기로 하고요. 다시 한번 코스피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쪽에서 저희가 조금 짚어볼 부분은요. STX 그룹주 내에서 오늘 희비가 좀 엇갈리는 종목이 있고요. 연일 급등락하는 현대 엘리베이터가 오늘도 큰 진폭을 또 한번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제 사실 적잖이 올랐던 코롱이라는 종목이 오늘 또 오른단 말이에요. 네. 어제 저평가 얘기도 있었는데 코롱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네. 코롱의 경우에는 뭐 과거 IMF 때서부터 쭉 10년 넘게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결실이 금년도부터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자회사인 코롱 글로벌에 대한 그러한 실적 턴어라운드 이러한 것들이 아우러지면서 어제 오늘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PBR이 0.4배로서 일단 저평가 매력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일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강한 그 상승 흐름이 이틀 연속 전개되고 있는데 일단 의미 있는 그러한 그 기업의 펀더멘탈 개선이 나타났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 주가를 보더라도 작년도 그 9월 달에 이어 전일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단기 박스권인 2만 1,000원대를 돌파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네네네. 일단 중기적 관점에서 지켜볼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그 STS 그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전일 그 최대 주주인 그 산업은행에서 공개 매각으로 전환을 했죠. 그 네. 비공개 매각으로 하다 보니까 국내 대기업들의 참여가 부진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산업은행이 일단은 뭐 실권한다 하더라도 STS 페노션에 대한 그런 경영권 인수 의지까지 강력하게 표명함으로 인해서 강한 상승 랠리가 다시 한번 전개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STS 페노션의 경우에는 장기적인 20-30년짜리 그 운송 화물 쪽에 일단 뭐 집중적으로 영위를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그 컨소시엄을 형성한다면은 뭐 충분한 메리트가 있는 그러한 그 인수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STS 페노션은 꾸준한 관점에서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STS 조선해양의 경우에는 뭐 적자 전환을 했다는 그런 소식과 함께 급락이 나타났는데 최근 들어서 뭐 조선 3사에 비해 수주 능력이 좀 뒤처지는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STS 그 조선해양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저점 매수보다는 일단 그 큰 거래량이 터졌던 7,300원대를 돌파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 현재 시점에서는 뭐 관망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수급 특징주를 한번 살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최근에 조금 부진한 코스피이긴 한데, 그 중에서도 어떤 수급을 받아서 어떤 이제 수급에 의한 어떤 흐름이 나타나는지 화면을 보고 얘기 종목별로 어떤 또 특징이 있는지까지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3월 8일부터, 아니죠, 3월 12일부터 13일까지 코스피 내에서 기관이 어떻게 매매했나 그 부분을 조금 보고자 합니다.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몸을 사리면서 기관이 종목을 사거나 팔거나 했었는데요. 3월 12일부터 13일 그러니까 엊그제와 어제 양일간 기관의 물량을 내놓으면서도 어떤 종목을 특별히 더 많이 팔았는지 정리한 순서가 가장 많았던 것이 코덱스 레버리지였고요.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LG화학, 그 뒤를 삼성중공업과 현대건설이 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순매도하면서도 담았던 종목도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자, 1위는 삼성전자는 정리했습니다만 LG전자와 3위 LG디스플레이는 오히려 바구니에 담았고요. 현대건설과 이제 현대 뭐 차 이런 쪽은 조금 보수적이었지만 현대위아는 또 담았습니다. 그리고 전일 큰 폭의 거래 동반하면서 급등했던 오늘 또 5거래일째 오늘까지 오르고 있는 롯데하이마트가 전일 기관이 5번째로 많이 산 종목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영식 전문가님, 뭔가 좀 특징이 혹시 보여지시나? IT 쪽에서는 조금 선호하는 게 확실히 갈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2분기 실적 개선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IT 섹터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LG전자 최근 들어서 뭐 펀더멘탈이 대폭 개선되면서 목표가를 11만 원대까지 상향 조정을 했고요. 전일 약 한 36만 주 기관 매수세가 대폭 유입됐는데 특징적인 것은 2월 7일 이후 한 달 넘게 지속적으로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 살펴보시고요. 현대위아의 경우에는 최근에 수급이 그 불안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외국인 그 보유 지분이 약 한 18%대 가까이 안정적인 그러한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역시 LG 디스플레이 6일째 한 3-40만 주씩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코덱스 인벅스인데요. 최근에 뭐 물량은 많지 않습니다. 코덱스 인벅스, 즉 그 주가 조정을 염두에 두고 일부 그 기관 쪽에서 물량을 매수한 것 같은데 물량은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고요. 롯데하이마이트의 경우에는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으로 목표가를 77,000원에서 89,000원대로 대폭 상향 조정하면서 역시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참 아이러니하네요. 갤럭시 S4가 이제 오늘 밤 뉴욕 쪽에서 처음으로 베일을 벗게 될 텐데 부품주가 가고 오히려 우리는 또 세컨티어 종목들이 갑니다. 오늘 SK 하이닉스가 28,900원까지 올라갑니다. 이번엔 코스닥 쪽의 수급 특징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근 530선을 한번 강하게 찍었던 그 밑꼬리 길게 달았던 그날이 변곡이라고 보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 그리고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 매수 종목만을 한번 5위, 6위 뽑아봤습니다.
보겠습니다. 외국인의 리스트인데요. 1위부터 5위까지 순서대로 보시면 파트론과 하이로코리아, 유진테크, 파라다이스, ELK 등이 있었고요. 무엇보다 수익률 게임에 최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도 궁금한데 SM이 1위였습니다. 전일 많이 올랐었죠. 파라다이스, YG엔터가 또 3위 기록했고 4위는 서울반도체, 5위는 윈스테크넷이었습니다. 예, 어떤 코스닥에서 저희가 또 여기서 배워볼 만한 교훈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중요한 점을 찍어주신 것 같은데요. 기관이 사는 종목군들의 공통점은 바로 기대감에 사는 종목군들이고, 외국인이 사는 거는 바로 가격 단가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실적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는 종목군들을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지금 기관이 수급이 들어온다는 거는 지금 엔터주라든지 아니면 파라다이스 그리고 LED 업황에 대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수급이 좀 들어온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다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카메라 모듈 회사라든지 아니면 가내임새 밸브를 만드는 하이로코리아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설비 회사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한번 본다면 최근에 반도체 가격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당연히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수주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외국인은 매수세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바로 그 기업이 바로 유진테크였죠. 그리고 지금 파트론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카메라 모듈에 대해서 절대적인 강자입니다. 그런 위치에서 파트론에 대한 신고가 랠리를 외국인이 도와주고 있는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 지금 엔터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엔터주는 상당히 큰 폭의 하락세가 겪었죠. 하지만 지금 다시 한번 더 반등이 나오고 있는 입장이고, YG엔터테인먼트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1분기에 대해서 지금 싸이의 실적은 1분기에 잡힌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런 것을 한번 봤을 때 3분기까지는 아직까지 외국 에이전시를 통해서 아직까지 장부 결제가 다 안 됐죠.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1분기의 실적이 잡힐 수 있고, 그리고 SM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냐면 연결 실적을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SMCNC를 통해서 지금은 가수들 뿐만 아니라 연예인들 안에 속한 연예인들 많죠. 김병만이라든지 아니면 강호동 씨라든지 뭐 신동엽 씨, 이런 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실적을 내는 부분도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기대감을 좀 더 안고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상승세를 좀 보이는 이유가 마카오에 대한 부분 자체가 지금 다시 한번 더 서울이라든지 제주 쪽으로 유입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안에 드라백을 한번 봤을 때도 드라백이라고 하면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 베팅액입니다. 뭐 판돈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고, 그런 쪽에 대해서는 VIP, 중국에 대한 VIP는 현재 좀 줄어들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하지만 그런 어느 정도 베팅액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늘고 있단 말이죠. 그만큼 질적인 성장을 좀 더 할 수 있겠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인수나 합병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한 소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구체화되는 입장에서 기관이 좀 더 베팅화를 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네요. 네. 자, 코스피는 계속 보합권인 약보합권 1995선, 코스닥은 550선을 지키고 있긴 한데 지금 현재 양시장 모두에 외국인 기관의 매도가 다 걸려 있고 개인만 지금 사는 그런 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변수가 많은 날이기도 한데 오늘 개인분들에게 도움 말씀, 조언을 한마디씩만 들어보겠습니다. 이명식 전문가님, 전일에는 헬스케어 쪽에 좀 집중하자 이런 얘기 주셨는데 오늘은요? 네, 오늘도 뭐 역시 코스닥 섹터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역시 뭐 IPTV 콘텐츠 관련 섹터에 일단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매물 부담은 어차피 넘기면은 또 재매수가 유입되니까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고요. 다만 현재 코스닥 시장에 갤럭시 S4에 대한 그러한 출시를 앞두고 다시 콘텐츠 관련주들의 그러한 부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거는 콘텐츠 관련주, 음원, 그 다음에 게임에서 이북, 전자책으로 이동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IPTV 콘텐츠 관련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아까 코스닥을 조금 현금화하자라는 얘기를 해주셨던 이상로 전문가님의 오늘장 종합적인 조언 들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코스피 저가 매수 그리고 코스닥은 지금 3분의 1 이익 실현에 나서는 게 좀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다리는 두드려 보고 건너야 되고요. 그리고 지지는 반드시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코스피는 지지를 3단계 거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신다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돌다리를 두드려 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 빨간 거에는 흥분하시면 안 되고요. 파란 거에서는 안정을 찾으시고 그때 매수를 클릭하시는 게 정답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히려 조금 걱정스러운 코스피는 슬슬 사볼 만한 타이밍, 하지만 코스닥은 한 스리슬쩍 현금화하는 거 아이디어도 주셨습니다. 이상 임형식 전문가님, 이상로 전문가님과 함께 출발 상황에 대한 대응책 찾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냥 지나치기 쉬운 글로벌 이슈. 하지만 그 속엔 숨은 한 줄의 의미가 분명 있을 겁니다. 한 줄이 아니라 두 줄, 세 줄. 놓치고 가실까 봐 저희가 계속 꼼꼼하게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께서 길잡이 되어주고 계시죠?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준의 양적 완화가 지금 뭐 언제 끝나나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곤 있지만 그때 현실성은 떨어진다고 하셨는데 내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비관론자라 할 수 있는 루비니 교수 측에서 나왔다고요. 루비니 그 이코노믹스 글로벌 이코노믹스라고 이게 누리엘 루비니가 이끄는 회사인데요. 이게 여기서 이제 좀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해서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상승할 때는 비관론자가 득세를 해야 주가는 더 가거든요. 근데 갑자기 비관론자가 약간 긍정적으로 좀 바뀌는 그런 상황이죠. 양적 완화가 내년까지 지속되고 금리도 2015년에나 인상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죠. 다만 정치적 대립이 계속돼서 경제가 위협을 받게 되면 지난번 이제 시퀘스터 문제 이런 거를 뭐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국가 신용도 강등도 우려되기 때문에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실업률 같은 경우는 이제 7.7%까지 하락했지만 연준에서는 실업률보다는 이제 노동시장의 여건을 좀 보겠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을 좀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실업률은 올 연말까지 7.5에서 7.7 정도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보면서 조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 비관론자가 갑자기 마음을 바뀌면 주가가 일시적으로 조정을 주는 경우가 좀 많아서요. 이게 혹시 또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뭐 일부 생각이 들고 있지만 어쨌든 양적 완화는 제가 볼 때도 올해까지는 지속될 것 같고요. 내년까지 지속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벤버네이크 의장 임기가 남아있는 그 순간까지만큼은 아마 양적 완화는 지속을 열어두고 보는 게 좋겠고요. 그 이후에는 그때 가서 걱정해도 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셨던 폴 크루그만 풀스탠대 교수가 유로존 쪽의 긴축 정책을 굉장히 비난하면서 설전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누구하고 설전을 벌인 겁니까? 그 올리렌이라고 그랬어요. 유럽연합 그 집행위원이고요. 이 네. 사람은 그 요번에 재정협약을 협약을 감독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에 대해서 크루그먼이 유럽의 긴축정책은 바퀴벌레 같은 아이디어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렌이라는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긴축 정책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렌의 테러다라는 뭐 표현을까지 쓰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아마도 중요한 불씨가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유로존에서 지금 반 독일 정서, 반 그 유로존 정서가 좀 형성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그거 결과로 선거가 좋지 않았던 모습이 있고, 또 프랑스에서도 지금 긴축을 뭐 멈추겠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모습을 본다 그러면 어쩌면 이 크루그먼이 렌이나 어떤 긴축주의자들에게 일침을 가함으로 인해서 향후 유로존이 어쩌면 긴축을 조금 접어주면서 오히려 양적 완화 쪽에 방향을 틀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대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는 게로 한 몇 년을 지켜본 결과 긴축 정책과 양적 완화 정책 어느 게 더 이겼냐라고 본다면 일단 양적 완화가 이겼다고 봐야 되고 긴축은 졌다라고 판단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양적 완화를 주장했던 미국은 2007년도 고점을 갱신해서 신고가를 개시하고 있고요. 거기와 비슷한 나라인 트리플 딥이 빠질 수도 있다는 영국도 역시 그 2007년도 고점을 행사하고 있지만 유로존의 나머지 그 긴축을 하는 나라들은 지금 지수가 예전 2007년도 고점 대비로 절반도 못 올라온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지금 긴축 재정은 어떻게 보면 실패한 전략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프랑스가 딱 그러한 예죠. 지금 허리띠 졸라매느라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한 가지 뉴스만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지금 무려 몇 거래일째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카운트하는 것도 힘겨운데 이러다 보니까 다우가 36,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다시금 나오고 있다고. 이 얘기가 처음 나온 것이 언제였나요? 그 과거 IT 버블 당시죠. 그 당시에 이제 36,000포인트. 그러니까 책을 냈습니다. 36,000이라는 책을 낸 사람이 제임스 글래스만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이제 그때 책을 내고 난 다음에 다우가 1만 선이
눈앞에 둔 시점이었거든, 그 시점이요. 근데 그때부터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6,600까지 빠지는 상황까지 나왔죠. 근데 일단 주가가 다시 6,600에서 저점에서 주가가 올라와서 117% 상승하고 보니까 지금부터 3년에서 5년 정도 시간이 걸려서 지금만큼 상승을 하면 36,000 근접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위험 요인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리스크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지만 만약에 이 어떤 위험 요소에 대해서 리스크가 완화된다면 주가는 상당히 좀 많이 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반해서 웨이드너 칼럼니스트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가 얘기했던 그 시점은 뭔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36,000원 좀 너무 심한 것 같고요. 만약에 36,000원 갔을 때 그때 인플레이션은 도대체 뭘로 계산할 거냐라는 걸 생각한다면 이거는 약간 비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러나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시장의 많은 투자가들이 굉장히 고무적인 상태가 됐다라는 것은 미국장이 쉽게 빠지지 않을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그 뒤에 원동력인 유동성에 대해서도 일단 올해까지는 계속된다고 심지어 닥터 둠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은 또 금통이 어제 사실 동결에 현실적으로 무게가 쏠린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좀 전략을 짜면 좋겠습니까? 오늘 이제 금통위가 지금 사실 금리 인하를 사실은 원래 1월에 했어야 되는데요. 다음 달 일본 금통위 때문에 이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웬만큼 내려가지고 시장에 도움이 안 될 거다라고 봅니다. 동결이 오면 주가가 약간 밀릴 확률이 높고요. 금리 인하 소폭이라도 하면은 일단 시장은 버텨주는 전략이 될 거다. 그러나 오늘 만기가 다가오면서 외국인 매도, 선물 매도와 개인의 선물 매수가 교차하는 그런 시점에서 본다면 개인의 선물 매수가 평상시보다 많았을 때는 개인한테는 수익을 좀 잘 안 주는 경향이기 때문에 오늘만큼 좀 주의를 좀 기울이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상단으로는 267, 하단으로 257까지 굉장히 넓게 열려 있다라는 거 오늘 변동성이 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변동성 주의해야 되겠네요. 금리는 동결되면 시장에는 역시 부정적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오늘장 조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증 시와이드 1부 마치고요. 잠시 후 2부로 다시 옵니다. 고맙습니다.